안녕하십니까. 다니엘 스테이포토 강다니엘입니다. 2025년 봄인데 이제 6월이 다 됐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손에 닿는 대로 카메라 몇 개 집어서 잠깐 봤습니다. 오늘 갖고 나온 카메라는 리코의 GR2 카메라를 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에 라이카의 디룩스 1 버전, 지금 이제 요새 디룩스 7하고 8이 있는데 디룩스 1 버전하고, 그 다음에 그 리코의 GR3의 다이어리 에디션. 이제 솔직히 그거는 네거티브 필름 좀 찍어보려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여태까지 그냥 별말 없이 막 1시간 막 길게 막 사진만 제가 찍고 그러니까 좀 지겨워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것이고, 그렇다 해서 제가 뭐 무슨 엄청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그런 뭐 어떤 사진 작업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진짜 이제 걸으면서 제가 보고 느끼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사실 저도 편집하면서 길어가지고 좀 저도 좀 깝깝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릴 적 아버지한테 배웠던 필름 카메라 수동 방식으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토대로 카메라들을 만지면서 이게 좀 사진을 좀 찍어볼 것이고, 찍는 사진들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씩 멘트도 좀 하면서 요거 이런 마음이어서 제가 한번 찍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조금 다르게 한번 좀 찍어보려고 하니까 좀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인데요. 청학 주유소에서 내렸습니다. 청학성당 다음 정거장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렸고 오늘은 청학동도 안 가본 다른 라인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사용하는 장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 잠깐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 360이라고 해서 이렇게 라이카 렌즈가 박힌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라는 액션캠을 쓰고 있고, 요거는 추가 배터리고, 요거는 이제 가슴에 착용해서 제가 찍을 때 쓰는 장비고요. 요거는 이 멀티툴 삼각대인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삼각대라서, 여기 아마 미디어 키트였나? 그 키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산 제품이고, 여기다 보통 넣어 갖고 다니고, 지금 첫 번째로 찍을 장비는 요 라이카의 디룩스로 일단 한번 찍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GR2와 GR3 네거티브 갤러리의 네거티브 갤러리가 아니라 GR3의 다이어리 에디션의 네거티브 필름 모드, 요거는 포지티브 필름 모드 이렇게 촬영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전투식량 사탕하고 빵하고 물 정도 준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누라님께서 사주신 토마토 캔디인데 되게 맛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이 달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장비들을 좀 가지고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요걸 착용하고서 가슴에 착용하고서 요 카메라로 청학동 때 사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여기는 청학동인데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인데 뭐 와본 적이 있는 곳이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버스에서 내린 겁니다. 제가 버스에서 내려서 오는 곳이고, 되게 오래된 집들이 그대로 있어요. 자, 오늘 카메라는 라이카의 디룩스라는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오늘 무엇을 해볼 거냐면, 있던 자리거든.
조금 어두운 때는 5.6으로 놨습니다. 다시 11로 놨습니다. 일부러 디룩스로 동영상을 조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어르신은 입춘대기라고 이런 거를 되게 지금 어두우니까 얘는 한 5.6에서 4 정도 놓고 이렇게 찍고 다시 5.11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두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6, 4 요 정도 그 정도에 따라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금융지니까 5.6 정도 놓고 초점 잡아서 찍어보고 다시 11로 가고, 그러니까 밝은 곳은 11, 어두운 데는 5.6 정도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재밌게 엠모드를 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와, 색깔. 제가 부산의 골목을 다니면서 이렇게 뭐 지나가는 사람 정도 볼 거밖에 없을 것 같은 골목이지만 되게 색깔을 예쁘고 깔끔하게 잘 칠해 놓으시고, 그리고 색깔도 되게 조색을 해서 그런지 되게 예쁜 색깔로 칠해 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골목 사진 찍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라이카 발색으로 되니까 엄청 예뻐요. 지금 약간 하늘색처럼 느낌인데, 라이카로 찍고 하니까 훨씬 발색이 파랑이 되게 예쁘게 나오네요. 이 디룩스가 파란색이 참 예쁘게 나온다는 거. 한번 아이폰 12 프로 맥스인데 요걸 하면 사진이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이건 오히려 사실적으로 나오는데 이 디룩스로 찍은 색깔이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쁩니다. 이게 이렇게 색감의 차이가 납니다. 렌즈에 따라서. 라이카 색깔은 이렇게 파랗다, 예쁜 파랑, 진짜 지중해 그런 파랑. 얘는 거의 얘랑 비슷하고 얘보다 더 밝은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이 아이폰이 점점 최신 기계로 갈수록 너무 사실적이고 너무 정확하니까 오히려 옛날에 좀 어두우게 했던 모델들이 인기가 얻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카메라는 역시 렌즈만의 그 특유의 발색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예쁜 색으로 칠해 놓으셔서 지금도 조금 어두워졌어. 어두운 그늘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5.6 놓고 찍으면 좀 전거보다 훨씬 더
쾌적화되어서 찍힙니다. 여기가 청학 이동이네. 청학 이동. 색깔. 뭐랄까, 작은 정원 같은
이런 돌담이 있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 뭔가 이 돌담을 쌓는, 바람 부는 곳에 돌담을 쌓는 방식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제주도스러운, 지금 부산에서 영도에, 제주에서 오신 해녀분들이 많이 사시는 데가 이제 중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리에 가시면은 그 해녀 무슨 박물관 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쪽에서, 중리 쪽에서 이제 흰여울 마을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뭐 해녀 탈의실 뭐 이런 것들인데, 실제 물질하시는 어머니들 옷 갈아입는 곳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인데, 이런 돌담을 쌓아서 짓는 문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제주도에서 사시던 분들의 어떤 그런 요소가 아닐까. 좀 전에 16을 놓고 찍었더니 다시 5.6으로 찍었습니다.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돌담 요소가 부산에서는 그 곳곳에 좀 보여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데는 그 송정해수욕장, 송정마을 쪽에 가도 이렇게 돌담으로 쌓아놓는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물질하시는 해녀 어머님들이, 특히 제주도 출신이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어떤 이런 슬레이트 담벼락이 아니라 이런 돌담으로 쌓는 문화가 되지 않았을까. 특히 부산에서 영도는 약간 부산의 제주도로 할 만큼 그 제주도 도민 향후회인가 이런 게 엄청 잘 돼 있다고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어머니의 이 텃밭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고추도 있고 대파도 있고 상추도 있고 뭐 되게 세간살이가 아니라 그 먹거리들을 다 이렇게 재배하시는 이 느낌이, 그러니까 집은 뭐 얼마나 좋고 거간지는 모를지라도 그렇게 이게 살아가시는 모습과 이 오래된 나무들, 은행나무며 이런 나무들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되게 생활에 어머니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잠깐 느끼게 돼서 좀 몇 마디 나눠봤고, 이 아래 정원도 되게, 이 돌 싸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하여튼 그런 분이 사시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와, 이거 봐. 꽃을 좋아하시는 꽃이 많은 거 보니까 어머니이실 것 같아요.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아저씨보다는 어머니인 것 같아요. 저기 부추.
좀 놀라운 점은 되게 집을 예쁘게 짓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청학동이 그런 동네인가? 집이 아주 멋지네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청학동은 좀 오래된 단층 주택보다는 2층 양옥하고 빌라가 좀 많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업실인가?
잠시 쉬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집이 너무 예뻐서, 옛날 집인데 너무 예뻐서 타임랩스 잠깐 찍고 그리고 또 이동하면서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타임랩스 잠깐 찍고 이동하겠습니다. 참고로 타임랩스는 아이폰 12 프로 자체에 들어있는 타임랩스로 타임랩스라는 거는 그 깜빡거리다라는 영어 단어인데 그 원래 오로라를 관측하던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 작가들이 이제 오로라를 찍은 사진들을 쭉 펼쳐놓다 보니까 이렇게 오로라가 너무 멋있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면 어떤 느낌으로 나올까, 이런 호기심에서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타임랩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오로라라는 사진 한 장 찍으면 몇 초가 걸리고 또 몇 초가 걸리고 시간차가 있는데, 그렇게 시간차를 두어서 한 장 한 장 찍은 거를 우리는 보통 동영상이라 할 때 1초에 30장 정도의 사진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이 지금 거의 안 움직이다시피 가는 애들을 예를 들어서 뭐 2초나 3초에 착각 한 장 찍고 또 착각 한 장 지금 꽤 움직이는 모습으로 찍히는데,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조합을 하게 되면 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나오는 그것이 이제 타임랩스 비디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타임랩스는 사진 기법이긴 한데 이제 동영상처럼 보여지는 걸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타임랩스 동영상을 하는데, 이 구름과 집과 이 부분이 너무 멋있어서 잠시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에 맨 끝에 가시면 타임랩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타임랩스는 움직임이 중요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움직이는 게 저 나무도 흔들리는 것밖에 없고 구름이 이제 느리게 흔들리기 때문에 구름까지 들어간 걸로 제가 찍기 위해서 광각으로 찍겠습니다. 광각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저 구름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찍을 동안은 잠깐 영상을 끄겠습니다. 좀 이따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쪽에서 좀 불안전해서 이쪽으로 완전히 잡아서 타임랩스 계속 찍고 있고요. 일단은 찍은 거는 조금 여기서 정리하고 카메라 좀 바꾸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수동 개념처럼 생각하고 오늘 찍어보자 해서 일단 셔터 스피드 120분의 1초로 쓰고 ISO는 200으로 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리개만 만져주다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필름 카메라에는 없고 여기에는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측광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 측광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 조리개를 조정하면서 찍다 보면은 어두우면은 시커멓게 나와야 되는 거고, 좀 밝아야 되면은 노출이 노후화되면은 밝게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 측광기가 작동을 하긴 하던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뭐 오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작동을 한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새 기계로 매뉴얼 모드로 찍고 좋은 점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얼마나 밝으냐에 따라서 조리개를 조이고 넓히면은요, 이렇게 어두운 데서 찍을 때도 이렇게 하면 시커멓다가 조리개를 좀 열어주면 밝게 변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조리개가 현재 16인데 완전 쪼였는데 시커멓게 나오는데, 반샤타를 누른 상태에서 조리개 값을 계속 제가 더 올려주면은 이제 여기 한 5.6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6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서 화면에 이게 얼마나 밝고 어두운 게 적당히 보이기 때문에 그 조리개 만지는 만큼의 값을 보인다, 이제 그런 게 그래도 디지털 바디이기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는 편리하다. 매뉴얼 모드지만,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 필름에 진짜 측광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눈대중으로 5.6일지 8일지 10일지 조리개를 잡고 찍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하지 않겠나. 비록 필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오늘 잠깐 찍어 봤고요. 그리고 어쨌든 어쨌든 이제 수동 기능처럼 그 라이카의 디룩스를
디룩스 이게 원년 모델인데 지금 디룩스 7에 디룩스 8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렌즈나 이런 건 거의 같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굳이 그 비싼 돈으로 걔를 사느니 이제 저는 오히려 이 디룩스 상태 좋은 중고를 사서 찍으면 더 재밌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루믹스의 LX100하고 같은 모델입니다. LX100하고 같고 LX100-2가 이제 디룩스 7하고 같은 모델인데 진짜 디자인이라든지 완성도 그리고 밝기도 고정 조리개로 어쨌든 1.7까지 밝기가 된다는 거 그런 점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화각 작동을 좀 1대1도 여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가 직관적으로 수동 조작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만지면서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강제 노출 보정도 같이 들어있고 오토 모드도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찍을 때 오토가 필요할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찍으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팬 라이카인데 독일 라이카는 아닌데 재팬 라이카인데 재팬 라이카 치고 상당히 상품성이 잘 되어 나온 모델이다. 그래서 뭐 중고값도 이 빨간 딱지 때문에 훨씬 더 몇십만 원 비싸게 주셔야 되는데 뭐 그런 건 둘째 치고라도 예전에 디룩스들이 되게 얇고 똑딱이 같은 개념이었다면은 얘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여행용 카메라로서는 이게 딱이 아닐까 줌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카 렌즈가 들어간 것 치고는 꽤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그거가 있습니다. 이게 디룩스고 디룩스 7, 디룩스 8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요 모델은 일본에서 제작이 됐어요. 근데 디룩스 7은 제가 알기로는 차이나 조리품을 알고 있거든요. 디룩스 8, 디룩스 8도 차이나인지 타일랜드인지는 제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나중에 확인하면 제가 자막을 넣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손맛으로 꼼꼼하게 만들어진 디룩스는 이 모델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히려 디룩스 7이나 디룩스 8은 OEM 방식으로 다른 OEM이거든요. 좀 일본이 아닌 다른 데서 만드는 것 치고는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싼데 그래도 일본 사람들의 어떤 꼼꼼한 그 파나소닉에서 만드는 그 기술력과 꼼꼼함으로 만들어진 것 치고는 이 디룩스가 상당히 그래도 완성도가 있는 카메라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고로 이 디룩스 상태 좋은 걸 구입하시면 되게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줌 레바가 저는 고장이 났어요. 사실은 이게 고장이 나서 이게 지금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몇 번 부딪히면 고장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줌 레바를 잘 작동하는지 보시고 아니면 요 줌 링으로 요걸 만져도 되는데 그런 거 조금 잘 보시고 중고를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잠시 라이카 디룩스를 가지고 수동 카메라 찍듯이 골목을 한번 더 찍어봤습니다. 여기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이동이었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